서준우의 붓을 내어. 오늘은 이제 하나의 예로 무게중심 잡기를 잘못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 중에 가끔씩 저에게 서울로부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요. 지금 현장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이제 대구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구 저희 사무실에 저희 회원들이 저하고 약속을 해서 서브 노트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노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노트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노트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SPT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PBT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BT는 평판 제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SPT가 뭔지는 알죠. 자, 이런 집안에 보링기로 구멍을 뚫습니다. 보링기로 이제 구멍을 뚫고 보링을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로또 끝에다가 뭘 달입니까? 샘플러를 달죠. 물론 이제 깊이별로 다 합니다. 이 시험을. 샘플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무거운 초로 땅땅땅땅 때립니다. 무거운 초로 땅땅땅 때려가지고 이 샘플러가 땅속으로 30cm 들어갔을 때 그때 타격수를 우리는 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N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치가 어떻습니까? 30cm 들어갔을 때 N치 숫자가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이 집안은 강하죠. 통상 N치가 뭐 5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함으로 본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N치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N치로 찾는 어떤 공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모래 집안일 때, 점토 집안일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자, 모래 집안에서는 상대 밀도를 판단하죠. 상대 밀도 판단하면 뭐가 판단이 됩니까? 액상화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값을 찾죠. 흙의 내부 마찰각, 뭐 더남의 근사식이라든가 오자키 공식이라든가 페크 공식이라든가 메이호프 공식, 이런 공식들로 이것들을 찾습니다. 그 외에 토층 깊이별로 흙의 강도를 찾죠. 흙의 강도를 찾습니다. 깊이별로. 그리고 뭐 깊이별로 어떤 지지력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N치로 뭐 합니까? 이것처럼 어떻습니까? 자, 토지를 판단하죠. 토지를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N치는 뭡니까? 깊은 기초, 말뚝 기초라든가 깊은 어떤 집안의 어떤 현장의 집안 특성, 강도 등을 찾는 거고, 평판제하 시험은 뭐죠? 여기에다가 직경 30cm짜리 철판을 놓고 여기다가 무거운 하중 P를 가해서 이 부분이 얼마가 침하되느냐 해서 K값을 찾죠. Y분의 P. 그 다음에 이 평판제한 시험 결과 가지고 QT, 집안의 지지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집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토층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도 여러 가지 토층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실제 건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구조물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평판이 미치는 하부 집안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응력 영향 범위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영향 범위를 우리는 자, 압력 구근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레즈 벌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즈 벌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평판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거만큼 영향을 미쳤고, 실제 건물은 이만큼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요거만큼 요 합은 어떻습니까? 지지력 상황을 알 수가 없죠. 다행히 이 집안, 이 토질의 종단, 깊이별로 이 토질의 구성이
균질한 어떤 그 토질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층들은 매립층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사, 연암, 풍암 막 이렇게 종단별로 지층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 평판지하 시험의 가장 문제점은 이 PBT 시험 결과 가지고 이 지층 하부의 어떤 지지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치수의 차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스케일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일 이펙트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SPT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안에 보면은 뭐 1. 개요를 적고 뭐 정의를 적고 두 번째 비교를 하는데 이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트에 보니까 자, SPT 시험이 있고 PBT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뭐 항목이 있겠죠. 항목에서 1, 뭐 2, 3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PBT 시험의 어떤 문제점,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개선 대책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의 개선 대책은 보링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보링 조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링 조사를 해서 이 토질 종단별로 어떻습니까? 지층의 어떤 강도 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보링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평판지하 시험의 어떤 개선 대책으로 보링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평판지하 시험은 얕은 기초에서 어떻습니까? 또는 직접 기초에서 효용성이 좋습니다. 근데 말뚝 기초에서는 이 평판지하 시험 결과만 가지고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SPT나 다른 보링 조사 시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평판지하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자, PBT하고 SPT 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SPT 시험은 뭐냐? 평판지하 시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보링 조사인데 보링 조사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SPT 시험. 이 SPT 시험은 사운딩입니다. 사운딩의 한 종류인데 사운딩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SPT 시험이죠. 그 외에 CPT라고 있습니다. Comb Penetration Test. 그래서 이 사운딩은 현장에서 현장의 전단 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사운딩이죠. 그래서 지층이 좀 깊은 곳에서는 CPT나 이러한 SPT 시험을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PBT 시험에서 비교표를 만드는데 어떤 공법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조사 방법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PBT인 경우에는 이 SPT를 비교한다든가 CPT를 비교한다든가 하면 아주 좋은 비교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 PBT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 이런 방법으로는 이게 좋은데 비교한다고 해서 SPT 시험이 나오는데 평판지하 시험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조금 역행하는 기분이 들죠. 자, 그러면은 자, SPT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SPT는 이 깊이가 50m 이상 들어가면은 N치가 너무 지나치게 가다해집니다. 이를테면은 정상적으로 30cm 간입하는데 이를테면은 50회만 하면은 30cm 간입이 되는데 지층 깊이가 깊어지면은 N치가 50이 아니고 뭐 55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로또가 자굴이 된다든가 이런 거, 로또의 중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집안에 너무 강하면 로또가 막 튀어오릅니다. 어떤 거 튀어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들 때문에 N치는 가닥이 측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습관상 N치를 너무 가신을 한다. 너무 믿는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N치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집안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뭘 봅니까? 지질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이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런 원집안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하는 집안은 뭐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면이 있으면은 둥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에서 이 위치에다가 1번 구멍, 뭐 이 위치에다가 2번 구멍, 뭐 이 위치에다가 3번 구멍 해서 XY 좌표를 해서 위치 표시를 했겠죠. 여기서 평면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보링 조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EL 표시했겠죠. 조사보고서상에서. 그래서 EL 얼마에서 EL 뭐 35에서 여기서는 뭐 EL 뭐 40에서 뭐 여기서는 뭐 EL 뭐 55에서 시험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질 조사 보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여기서 시공을 할 때 이 위치하고 이 EL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지질조사 용역회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합니다만은 보링공들이 자, 지질기사와 같이 현장에 가서 여기서 구멍을 뚫는데 산속에 가서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좌표 측량을 해서 우리가 시공할 때처럼 정밀한 좌표 측량을 해서 위치를 딱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놓고 조금 대충 XY 좌표를 찍어주는데 막상 현장에 시공하려다 보니까 자, 지질 조사 보고서하고 실제 현장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 위치나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때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SPT에 대해서 꼭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뭘 비교해야 됩니까?